혹시 고안하다라는 단어를 영어로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device인가요? 또 어떤 일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다라는 말을 할 때 result라는 단어부터 떠오르나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문어체에 더 익숙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실제 회화에서는 devise 대신 come up with, result보다는 turn out을 훨씬 많이 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아직 일상회화의 자연스러운 회화체 단어보다는 문어체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미드를 많이 본다던가 어학연수나 유학을 통해 회화체에 익숙해진 사람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있어요. 난 영어 못하는 것도 아닌데 왜 오픽에서 AL 등급이 안 나오지? 토익 900점도 넘고 문법도 탄탄하고 듣기도 잘 되는데 오픽 점수는 늘 IH 벽을 넘지 못하는 분 있으시죠? 실제로 토익 900점을 넘는 사람은 한 해 300만 중에 10%, 즉 30만 명이 넘어요. 정말 많은 수치죠. 하지만 오픽에서 A를 받는 사람은 전체 응시자 중에 약 6%에 불과하거든요. 2013년 기준 오픽 응시자가 약 26만 명이었는데요. 현재는 최소 5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거든요. 이 계산을 바탕으로 보면 AL을 받는 사람은 대략 한 해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인 셈인 거죠. 그러다 보니 토익 900점대 이상을 받는 학생들 중에서도 오픽 어드밴스 레벨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오픽은 토익이나 수능처럼 정답을 찾는 시험이 아니고 얼마나 자연스럽게 영어를 말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오늘은 왜 많은 오픽 준비생들이 영어 실력은 충분한데도 어드밴스 레벨이 안 나오는지, 그리고 문어체 중심의 학습 방식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회화체로 공부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픽에서 어드밴스 점수를 받는데 핵심인 롤플레이 문제 많이들 헷갈려 하는데요. 실전 예시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롤플레이는 오픽에서 특히 중요한 파트이죠. 이 부분에서 자연스러운 회화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점수가 확 떨어질 수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렌트카를 빌리고 싶다고 요청하는 상황이죠. 여기서 토익 고득점 학생들은 보통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마치 "나 오늘 좀 피곤해." 하는 말을 "금일 컨디션이 저하되어 있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또는 "저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라는 말 대신 "질의 드릴 사항이 있어 접촉드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문장들 지나치게 격식이 있고요. 실제 회화에서는 거의 안 쓰는 표현들이죠. 심지어 원어민조차도 일상에서 이렇게 말을 잘 안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런 말투는요, 오픽에서 마이너스 요인이거든요. 왜냐하면 채점자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유심히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스크립트 외운 티가 좀 나서 '아 이건 준비된 문장, 외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점수를 깎을 가능성이 있어요. 오픽은 말처럼 말하는 시험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진짜 상황에서 쓰는 말로 말해야 어드밴스 레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실제 예시를 하나씩 보면서 어떤 표현이 왜 어색한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보면요. inquire with, 너무 격식이 과도한 문의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regarding, 부자연스러운 전치사죠. 뭐뭐에 대해서. the process of vehicle rental, 절차를 묻는 뉘앙스인데 너무 포멀해요. 그래서 일상 대화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구조라서 이거는 hello, I'm calling to ask you about renting a car. 이렇게 하시면 딱딱한 느낌이 없고 실제 대화 상황에 맞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예문 봅니다. scheduled to take a trip. 약간 공식 일정 같은 그런 뉘앙스로 쓰였고요. family members. 이것도 좀 딱딱하고 형식적인 단어죠. a vehicle of large. 좀 문법적으로 어색하죠. 형용사 자리에 문제가 있어요. 이 문장 같은 경우는 가족 여행 가려고 하는데 좀 큰 차를 찾고 있어요 라고 해서 I'm going on a family trip, so I'm looking for something pretty big. 이렇게 하시면 딱딱한 표현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일상 대화체로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예문 볼게요. 여기 보면 consult with you 해서 이 동사가 마치 병원이나 뭐 변호사와 얘기하는 느낌의 그런 포멀한 동사를 썼고요. automobiles 이런 단어보다는 오픽에서는 자동차 car 또는 ride가 좀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좀 전체적으로 듣는 사람이 좀 부담스러울 정도의 정중함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이용 가능한 차 있나요?"라고 얘기하고 싶다면 "Do you have any cars available this week?" 이렇게 해야지 격식이 너무 지나치지 않고 상대방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물어보는 표현이 되죠. 네 번째 예문 볼게요. 여기서는 inform me of 해서 inform을 썼는데 이게 약간 이메일이나 공문을 보내는 스타일의 동사이거든요. 이 부분이 좀 어색하고요. search a vehicle. 자, 위에서 안 나온 차량에 대해서 갑자기 search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조도 좀 문서를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얼마인가요? 라고 얘기하고 싶다면 could you tell me how much it is per day? 라고 하셔야지 좀 이 딱딱한 표현이 자연스럽게 바뀌어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예문. 여기서는 provide discount. 근데 이 할인은 보통 have 또는 offer라는 동사를 사용하게 되고요. rental price now. 이것도 이 구문도 좀 부자연스럽고 좀 덜 유창해 보이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사 같은 거 혹시 있나요?"라고 이렇게 묻고 싶다면 간접 의문문이 있죠. I am wondering 또는 I was wondering 둘 다 쓰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I'm wondering if you have any promotions going on right now. promotions라고 이렇게 쓰셔서 자연스럽게 할인 여부를 묻는 구체적이고 실제로 많이 쓰이는 표현으로 바꾸시는 게 좋아요. 여섯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intend to proceed 너무 격식 또 보고서 계획서 용어와 어울리는 그런 동사이고요. which totals 5 days 이 말투도 좀 너무 문서적이고 계산 느낌이 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여하려고 해요. 한 5일 정도요라고 말하고 싶다면 I'm planning to rent it from Monday to Friday. So like about 5 days. 이렇게 하면 너무 어색한 어투를 없애고 좀 대화 상황에서 더 자연스럽게 들릴 수가 있죠. 일곱 번째 보면요. 자, 여기 inquire about terms and conditions. 좀 보험 약관 문의서 같은 느낌으로 쓰는 동사가 쓰였고요. 좀 회화체에서는 좀 쓰기에는 너무 무겁고 거리감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보험에 대해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라고 하면 could you explain the insurance a bit? 이렇게 쓰시면 좀 부담 없는 질문으로 실제 대화 상황에서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 마지막 여덟 번째 예문 보면요. 여기서 you have provided 너무 이메일과 관련된 그런 동사를 쓴 느낌이고요. 인사할 때도 I wish you a pleasant day 해서 현실에서 말하기에는 좀 너무 격식을 차린 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는 표현은 그냥 "Thanks so much for the info. Have a great day." 인포메이션도 그냥 info 이렇게 쓰셔야지 좀 더 자연스럽죠.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문장들 뭔가 과하게 격식 있고 딱딱하고 실제 말처럼 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 동사들의 선택 때문이거든요. ask, look for, tell, have, plan 이런 동사들은 너무 쉬워 보이지만 영어 원어민들이 실제 대화에서 정말 많이 쓰는 일상 동사예요. 반면에 inquire, consult, inform, proceed, provide 이런 건 어떨까요? 문서나 공문, 안내문 그런 데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죠. 오픽처럼 자연스러운 말하기가 중요한 시험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감점 요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 말도 좀 딱딱한데?'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왜 이어 동사가 중요한 걸까요? 저도 예전에 오픽 책을 쓸 때 회화체를 강조하면서 이어 동사를 따로 다룬 적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어 동사 회화체가 중요한 이유는요. 원어민들이 진짜 많이 쓰죠. 토익 단어보다 훨씬 말하기가 친화적이에요. 뉘앙스가 더 가볍고 실제 상황에 잘 어울리고요.
문법 구조도 단순해져서 말하기가 훨씬 쉬워요. 긴 문장을 덜어내고 말의 속도와 리듬도 훨씬 좋아지죠. 그런 롤플레이에서 자주 쓰이는 중요한 이어 동사 회화체를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inquire about 대신 ask about. 대여 옵션에 대해 여쭤보고 싶다고 하면 I want to ask about your rental options. consult with 대신 talk to. 차를 빌리는 것에 대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어요. I'd like to talk to someone about renting a car. request 대신 ask for. 큰 차를 요청하고 싶어요. I'd like to ask for something big. make a reservation for 대신 book 또는 reserve. 렌트카를 예약하고 싶어요. I want to book a rental car. contact 대신 call up. 내일 렌트카 사무실에 전화할게요. I'll call up the rental office tomorrow. inspect 대신 check out. 차를 먼저 확인하고 싶어요. I'd like to check out the car first. confirm 대신 double check. 픽업 시간을 다시 확인할게요. Let me double check the pickup time. return 대신 give back. 차를 언제 반납해야 하나요? When should I give back the car? submit 대신 hand in. 면허증을 카운터에 제출해야 하나요? Do I need to hand in my license at the counter? seek, search 대신 look for. 가족과 함께 탈 큰 차를 찾고 있어요. I'm looking for something pretty big. propose 대신 come up with. 대처 방안을 생각해내야 해요. We need to come up with a backup plan. 그리고 또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죠. 바로 필러 워드랑 회화체 연결어예요. Well, you know, I mean, actually, the thing is, kind of like 이런 말들이 있죠. 대화 중간에 자연스럽게 툭 이렇게 나오는 말버릇 같은 표현들. 같은 내용을 말하더라도 이런 필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톤이 완전 달라져요. 필러 워드를 넣으면 말이 훨씬 가볍고 자연스럽고 진짜 말처럼 들려요. 듣는 사람도 편하고요. 근데 필러가 없으면 설령 단어는 회화체로 잘 썼는데 톤이 뭔가 딱딱하고 외운 티가 나거든요. 필러 워드 어떻게 써야 자연스럽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영상 참고하시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오픽은 결국 문장을 얼마나 멋지게 외웠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말처럼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느냐를 보는 시험이죠. 이어동사, 쉬운 단어, 필러워드 연결어 이 세 가지를 잘 활용하시면 정말 회화 같은 말하기가 가능해지고 어드밴스 레벨을 받는 길도 훨씬 가까워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실전적인 표현과 꿀팁들로 찾아오겠습니다. Bye everyone!